지금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방의원 수의계약 및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구의원이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 등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받은 의혹이 보도되었고,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방정부 명의 계좌를 부정하게 이용해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정부를 견제하여야 할 지방의원이 본인 또는 가족 회사와 지방정부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일부 공무원이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금을 유용 횡령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정당한 계약 절차와 공금 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여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킵니다. 이를 개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몰아주기 수의계약을 근절하고 회계관리의 부실을 막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의계약 제도 개선 방안과 공금횡령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세종, 제주, 그리고 기초지방정부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횟수와 금액을 연 5회 이내 또는 2억 원 이하로, 광역지방정부는 연 7회 이내 또는 3억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 한도는 지방정부 본청은 전 부서를 통틀어서 적용하고, 직속기관, 소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별도 단위로 적용합니다. 제한은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 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입니다. 다만 업체수 부족 등으로 위 한도 기준 이상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도 시군구는 시도로, 또 시도는 행안부로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점검 체계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수의계약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공개 항목에 업체명 외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추가하여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한도 위배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공개 항목 전체 내용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명확하게 하여 의회 및 주민이나 언론에 의한 외부 통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연내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여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내부에서 문제가 된 지방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방의회법에 담아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및 영리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하여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법을 참조하여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공개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금횡령 재발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지방정부에 대한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통해 이상거래를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부 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을 시작으로 사업소, 시군구까지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근 횡령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을 토대로 거래 처명과 예금 주명이 다른 거래, 담당 공무원의 명의가 포함된 거래, 보통 예금 계좌의 부정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금고은행과 협업해서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방정부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 거래 점검을 정례화해 비정상적인 공금의 흐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전자대금 청구 시스템인 2호조 플러스 빌에 대한 지방정부의 이용을 의무화해 거래처 계좌의 임의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2024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2호조 플러스 빌은 사업자가 직접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등록된 계좌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서 전자대금 청구 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출 시스템의 사전 통제를 강화해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을 차단하겠습니다. 우선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계좌 검증 기능을 강화하여 예금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등이 지방정부 명의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보통 예금 계좌가 공금 유용 횡령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공금 횡령 예방 교육을 강화해 현장의 내부 통제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지출 시스템의 공금 이상 거래 정보를 연계해 지방정부의 회계감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출 결제권자와 사업 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금 횡령 예방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상 거래는 조기에 찾아내고 계좌 임의 변경과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은 시스템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공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표와 관련하여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내일 양지은지. 네, 내일 양지은입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은 사후 적발보다는 예방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위반을 했을 때 계약 담당자나 지방위원회에 돌아가는 실질적인 제재 방안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수의계약 제한을 강화하면 업체 수가 부족한 지역에는 이제 계약 가능한 업체 자체가 적어서 아무래도 사업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무한책으로 이제 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해서 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 집행이 최대한 늦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이것만으로는 좀 보완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거는 좀 어떤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당연히 위법 부당한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징계라든지 또 나아가 뭐 수사 의뢰까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겁니다. 현재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한두 건씩 계속 나타난다면 그건 당연히 진행되면서 사전 점검 제도를 개선, 강화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게 오늘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고요. 어찌됐든 사전 사후도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실무적인 거라서 우리 담당 재정국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재정국장 정종원입니다. 양 기자님께서 두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수의계약 관련돼 가지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 정부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 집행이 늦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도 초과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는 계약 한도 초과분 관련돼서는 반드시 근거를 남겨놓고 사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사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근거를 남겨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계약 담당자나 계약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서요. 모든 근거를 남겨놓으면 사전이 됐든 사후든 적발돼서 내가 처벌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시켜서 그렇게 못하게끔 하겠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유시스 강진 기자님. 네, 뉴시스 강지은인데요. 조사 중이시긴 하겠지만 현재 행안부에서 파악한 지방의원 수의계약 불법 건수나 아니면 공무원 공급 협력 규모나 금액 같은 게 혹시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도 지방계약법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이 수의개혁 체결이 불가하거나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동일계약 한도 이게 이제 지방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제재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방의원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수의계약 제도 자체에 대한 좀 개선 사항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방재정국장 정정원입니다. 강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한도를 제한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해충돌방지법하고 지방개혁법상에 지방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 소유의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계 좀비서까지 포함해가지고 일정 비율 그러니까 지분율 30%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본금 5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문제는 차관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실상을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지분율이 29%라든지 자본금이 40%라든지 그리고 직계 좀비속이 아닌 친척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보기 위해서 한도 제한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법에 또 이런 사적 이해관계 부분을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령권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최근에 올해 들어 경남하고 경북 두 군데서 횡령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돼서는 해당 시군에서 감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의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저희들 이번에 지방의회법 개정 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체결할 때 부적정한 경우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은 윤리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통해 가지고 그 수의계약을 재권고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희 기자님. 네, 세계일보 김재희 기자인데요. 그 지방의법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요약을 하면은 영리행위 연관성을 심사해서 관련 상임위원회 본인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해서 공개로 의무화. 세 번째는 계약 재검토 권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 지방원들이 이런 불법성을 저질렀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제재를 받는지 혹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 이런 게 좀 불분명한데 과연 이런 법으로 이 사람들의 그런 불법 행위를 제어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약간 의문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게 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보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예, 의원님 그것도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행정안전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도 함께 고려해 가야 되는데요. 이번 방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현재 말씀 주셨는데 지방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 징계 규정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별로 자체 징계 규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이거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되면 저희가 지방의회와 또 협의해서 그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공무원은 한 6가지의 그런 징계 수위가 있거든요. 경징계, 중징계가 있는데 의원은 그렇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징계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수사 의뢰가 쉽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정일보 김혜란 기자님. 네,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많이 출입하고 있는 기자인데요. 네. 실제로 저는 윤리특위가 열렸지만 제대로 징계되지 않은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쓰여 있는 문구만으로는 좀 징계가 좀 미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좀 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의회법 구체화되면서 입법 과정이 될 때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